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15개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건설 일자리와 관련해 공사 현장의 임금 직불제도 정책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이행을 당부했고, 아울러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공사비 조정 같은 계약 변경 요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시 마을 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을 건축가와 자치구 마을 건축가 마스터 플래너의 개념과 역할, 정책의 운영 절차, 자치구 지역 주민과의 협력 관계, 기대 효과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19년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4개 교육기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 전문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3개소, 한옥시공관리자 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소로 오는 6월부터 한옥 전문 인력 11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축 사업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네, 바로 마을 주민들일 텐데요. 서울시가 주민들의 일상에 마을 건축가라는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 공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근 지역에 30만 가구 정도, 서울을 포함한 30만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 향후 2026년도 더 길게 봐서는 2030년도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도 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 부천과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일대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아직까지 미분양 또는 아직까지 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또 대통령이 바뀌는 다음 대통령 때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표만 됐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특히 토지 가격만 오르는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작년부터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9.13 대책 이후에 9월 21일 3만 5천 가구, 이때는 신도시란 말을 쓰질 않았습니다. 3만 5천 가구 정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9일, 그해 12월 19일 날 15만 5천 가구를 발표하면서 남양주라든가 현재 과천, 그다음에 현재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4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15만 5천 가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11만 가구, 그래서 총 토탈 30만 가구가 됩니다. 대규모, 중규모, 또 소규모 해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 들어갑니다. 인천 지역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 현재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 인천, 서울 나눠지지만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시행자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지자체 또는 현재 SH공사 이게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1차로 발표됐던 3만 5천 가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뭐 성남구치소라든가 개포동 재건마을 또는 비공개 9개 부지 또 경기도 일대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형태고요.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혼희망타운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현재 이 토지를 현재 대거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현재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그 사업이 현재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차 발표된 것이 현재 4군데죠. 현재 그래서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과천까지 했을 때 과천의 과천지구부터 하남의 현재 교산지구, 남양주의 왕숙지구, 그다음 인천의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했을 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현재 검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대형 택지개발지구가.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신도시부터.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진접을 중심으로 한 다산 신도시. 과천 같은 경우는 업무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또는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 내에 현재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 공청회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3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걸린 거 보실 수 있고요. 주말마다 집회를 열어서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 적극 반대한다라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마찰이 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지역은 1기부터 3기까지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뭐 분당, 일산, 뭐 판교, 중동 이런 지역들을 아실 테고요. 2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인천 검단이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양주 옥정지구,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그 지역 중에 대량의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고 위례 신도시라든가 판교, 수원, 광교, 동탄 1, 2지구. 이 중에서도 실제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지역은 판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특히 강남권과 가깝고 교통망 괜찮고요.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급행철도까지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업무타운도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2차 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 경계로부터 한 반경 한 10km 이내, 5km까지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내고요. 지금 발표된 고양 창릉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5km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2기 신도시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양기 3만 8천 가구, 부천이 2만 가구 정도에서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현재 5만 가구 정도는 현재 중소규모로 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발표된 게 17곳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해서 3만 5천 가구입니다. 작게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 100만 평 미만짜리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 같은 경우 38곳에 3만 9천 가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현재 3차 같은 경우는 26곳에 5만 2천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철도 부지라든가 역세권 부지들,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현재 문화산업단지 또는 마곡 R&D 주변 이런 지역으로 많이 들어간다. 또 현재 실제로 국유지나 현재 시유지가 갖고 있는 조금 놀고 있는 땅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어떤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서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일 뿐이고요.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다시 이주하는 재입주의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또 서울 지역의 공급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현재 서울 지역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제 중소규모 같은 거는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2023년도 정도 되면 입주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시 100만 평이 넘어가는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한 7, 8개 현재 지정된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정도나 돼야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0만 호가 언제까지 끝나냐 봤을 때도 입주자 모집 계획, 분양 계획이 2026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8년
좀 늘어진다면 거의 2030년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조금 피로감을 더 느끼면서 서울 지역에 현재 더욱더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인근 지역의 토지가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임대료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올해 벌써 22조 원이라는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토지 보상금, 특히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산단도 들어가 있지만 토지 배상금이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또 후년까지도 거의 25조 원 정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했을 때 노무현 정부 시기에 2기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소 도시 만들면서 대거 토지 보상금이 풀린 상태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얼등하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주택 광역 급행철도 부지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공급제액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인구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는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더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입지가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2기 신도시 반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 남양주, 하남, 과천 등 주민 반발 심하고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또 겨냥한 사람들, 또 특히 그것 때문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 파악까지 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 전세 시 1억 3천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자, 오늘 9호선 따라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동 지역 일대 대거 개발되고 있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다음 달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변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생활주택 특히 대로변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 전철 역세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구조로 해서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이 혼재해 있는 같이 섞여 있는 상업지에 있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6차선 대로변에 있고 전철역에서는 1분 한 50초 정도 걸립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의 기본적인 구성에 오븐부터 해서 풀옵션 구조고요. 2층에 복층식 구조로 2층에 방이 2개, 아래층에 방이 하나, 2층은 냉난방, 바닥난방까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럽 복합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삼성중앙역이 바로 이 인근에 있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1분 40초 정도. 건너편 쪽에는 선정릉공원, 그리고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한 국제유럽 복합지구. 범위는 현재 선정릉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탄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종합개발 권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 변화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 특히 9호선 라인이 굉장히 조용했던 라인들이 굉장히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대로변의 현재 상업지역 주변의 인근 토지 가격이 평당 2, 3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학군 시설도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고등학교부터 해서 진선여고라든가 영동고등학교. 학군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주거 형태를 띈 주택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삼성동은 근데 상업지역이 월등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월등히 가격, 특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구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같이 어떤 관공서도 가깝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공항터미널, 거기에 현재 백화점, 면세점까지 뭐 앞으로는 이 주변에 또 생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쇼핑 공간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이 주변의 인근의 인구들을 끌어들인다.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청담동과 삼성동, 압구정동까지 연결된 라인에 현재 부천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에서 연결된 개발 사업은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제 첫 사업을 뜹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국제 회의겠죠,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이, 물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SM타운이 그 주변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인근의 일대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안을 들어봤을 때도 삼성중앙역과 봉은사역 그 주변 일대가 가장 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역에 지하철 6개 노선이 또 확장되는 것도 맞고요. 현대자동차가 현재 진행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 한 8만 명, 향후에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 끌어들인다. 유동인구는 거의 한 2천만 명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롯데타워가 아닌 현대자동차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전시장, 컨벤션, 통합 사업 외에 기타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 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복합 시설을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거기서 부를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소득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많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낸다 보시고요. 지하 구간 개발부터 해서 지상 구간까지 개발까지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GTX, ABC 또 위례신사선 거기에 또 경전철 노선부터 해서 현재 강북으로 넘어가는 라인까지도 같이 개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노선으로 개발될 수 있는 조건들, GTX A와 C 노선 같은 경우는 벌써 보상이 들어가고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56만 명이 넘게 되는 하루 일일 이용객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상권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 상권이 더욱더 커지고요. 현재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거대 미니 도시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4억 2천만 원에 임대 중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 이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평당 2, 3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약 2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최육세권이고요. 대로변 6차선의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지가 6.51제곱미터 약 2평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만 거의 한 6억대입니다. 건물 64.00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위아래 합쳐서 18평. 2017년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복층식 구조. 12층 중에 12층 탑층입니다. 입지 여건 굉장히 좋죠. 교통, 업무, 인프라 또 같이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워낙 비싼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는 당연히 그 주변에 흘러 넘친다. 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여건인지 확인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 6년 후에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됐고요.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골드라인 9호선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투룸 물건인데요. 3월 준공됐죠.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지 여건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원룸 가격도 안 되는 투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층에 필로티 주차장부터 6층까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구성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해서 구조 자체도 좋고요. 실제적으로 사이즈를 작은 평수에서도 굉장히 넓게 보이게끔 뺄 수 있는 설계가 더 잘 되어 있는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치를 보시더라도 현재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도 현재 전철역 2개만 가게 되면 또 국제로 복합지구가 만납니다. 전체적으로 9호선과 2호선 라인이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왼쪽 편으로 봤을 때 이제 서초권역에 반포가 연결되겠죠. 그 주변으로 했을 때는 현재 강남구 또 강남역에서 연결이 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거기에 역삼역과 연결된 2호선, 9호선, 7호선 또는 현재 신분당선까지 전철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더 젊은 층 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또 최육세권입니다. 3분밖에 안 걸리는 평정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교통 여건만 보시더라도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때문이라도 환승역이 신노년역과 노년역이 또 생기겠죠. 신사역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6개지만 앞으로는 여기가 8개의 전철역이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여기에는 강남역과 연결된 광역 교통버스망도 잘 되어 있죠. 거기에 반포와시와 연결된 그 주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때문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개발된다. 이 주변이 앞으로도 더욱더 직장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 강남 차병원이 또 있기 때문에 특화된 병원 단지를 통해서 해외 또 의료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로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 또 의료 시설들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말씀드린 전철역 2개만 지나게 되면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과 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반포권역의 지하 상권부터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거의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면세점부터 해서 공항터미널까지 각 또 유통시설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게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드타운이다라고 또 얘기가 되는 이기 신도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존 인프라는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주변으로 했을 때도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히면서 물론 이제 주변이 역세권 개발 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도심 기능 지원 강화하는 역세권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용도를 변경해 줄 의도가 있다는 얘기고요. 용도 변경과 종 상향 이런 것들 이루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한다. 그 바깥쪽에 있는 주거지, 노란 색깔로 되는 주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임대료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의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 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투자 플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병원 중심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여성의학 연구소라든가 현재 불임센터 이런 것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차병원을 이용할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이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들 확충되면서 이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거의 4배 이상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단순하게 현재 주거 형태의 어떤 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피스가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무실들이 많이 사무 공간들이 차지하면서 그 주변 상권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임대료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남과 서초권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큰 개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5개 원역으로 개발로 나누어서 마을산업이라든가 컨벤션 전시, 국제 업무, 문화 거점 또는 현재 관광이라든가 공연 문화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복합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외지 또는 현재 KTX, SRT, GTX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 만들어지는 얘기고요. 삼성동에서 이제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도 굉장히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6천만 원이고요. 원룸 가격도 안 됩니다. 전세 2억 3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 3천만 원이고요. 월세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이 1억 9,500만 원. 따라서 대출 받고 월세로 내가 투자를 하신다면 4,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정말로 소액을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역 3분 거리에 19.42제곱미터 거의 현재 6평 가까이 된 대지 지분 37.0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11평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이면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6층 중에 2층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입지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임대시장 배우 수요가 워낙 월등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가치 높아질 겁니다. 중장기적인 투자 여건도 확인하셔서 현재 가성비 좋은 노년 언주역에 있는 최옥세권 매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재개발, 재건축 이것만은 꼭 알자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이용을 해보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것만은 꼭 알자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94%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고경재 대표님과 두 가지 매물 만나러 떠나볼 텐데 임장활동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네, 어느 맞습니다.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바로 마포구 성산동 지역인데요. 자, 이곳에는 3룸 다세대 주택을 한번 만나보겠고요. 그리고 한 곳은 강남 4구라 할 수 있는 강동구 지역의 강동구 둔촌동 지역이죠. 이곳에 투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떠오르는 마용성 중에 저희 마포구 그리고 강남 4구인 강동구에서 각각 만나본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경의중앙선 가저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9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작년 이맘때쯤 준공된 방 3개짜리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물건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지근거리에는 상암동. 직장인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에 가자역이죠.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바로 집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두 동의 29세대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투룸과 쓰리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6m, 8m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6층 중 5층. 에 위치한 3룸 매물인데요. 자, 3베이 구조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노열층이면서도 굉장히 채광이랄지 통풍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대1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은 우리가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처럼 구조의 형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외관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완공이 된 매물이기 때문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덕션이랄지 3단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동형 식탁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까지도 갖춰져 있습니다. 본 매물은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등도 잘 갖추어진 그런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직접 한번 임장활동 와보시라고 말씀 주셨어요. 3베이 구조, 그리고 로얄층에서 저희 가자역에서 2분 거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투룸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자, 전세는 3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면 우리가 핫한 지역, 마포구 성산동 지역의 3룸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룸 정도 가격에 만나보는 3룸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마용성 중에 저희 마포구, 그중에서도 성산동에서 만나보고 있는데 입지적인 특성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갈수록 이런 다세대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맞고 있는데요. 바로 뭐 주차 공간의 확보랄지, 그리고 불법 확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규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은 바로 매물의 희소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입지 여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로 이곳은 지하철이죠.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도보 2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랄지, 그리고 인천공항 철도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홍대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상당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그러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변에는 우리가 상암 직장인 수요가 약 4만에서 5만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또 홍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홍대뿐만 아니라 서강대랄지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명기대, 경기대 등 이러한 유명 대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학생 수요가 약 1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대학생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모래내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포 중앙 도서관이 개장을 해서 우리가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학습 면학 분위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포 농수산물센터랄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홈플러스, 이러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또 형성되어 있고 쇼핑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1분 거리에 다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약 7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초중고가
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홍제천을 비롯해서 불광천이랄지 망원 한강공원, 그리고 월드컵 평화공원이랄지 하늘 노을공원 등 이런 다양한 녹지 공간 축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물건 저희 입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자, 근처에 상암의 직장인들 그리고 홍대의 학생들의 수요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소개 때 핫한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왜 핫한지는 추천 포인트 통해 만나보죠. 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일단 직장인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말로 부동산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특히 마포 지역이 굉장히 뜬 이유는 우리가 뭐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라 할지 그리고 경의선 숲길 조성 그리고 가까이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 이러한 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까이는 수세, 증산 뉴타운 사업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주거의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바로 상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약 30만 정도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이곳에 바로 상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수색과 상암으로의 단절된 그러한 도로, 다리를 연결해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우리가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리고 영무시설이랄지 그리고 사옥, 그리고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이러한 다양한 복합센터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서부광역 철도 사업도 들어옵니다. 이곳은 우리가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천 원정동까지 이어지는 약 17.3km 구간인데요. 자, 이 서부광역철도가 우리가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된다면은 특히 우리가 강서랄지 그리고 부천 이러한 서울의 서남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이러한 성산동의 지역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또 월드컵 대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월드컵 대교도 2021년 정도면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연결을 해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성산대교랄지 가양대교 그리고 양평대교를 이용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교통의 지정체 구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월드컵 대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월드컵 대교가 탄생됐을 때 바로 이 상암의 접근성 그리고 성산동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매물 가까이에는 롯데 쇼핑몰 복합센터도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가 지하철 6호선과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바로 주변에 붙어있는 부지인데요. 약 6,300여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이곳에 백화점뿐만 아니라 가전 전문관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암동 지역에는 우리가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올 그러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1,200여 평에 이르는 이러한 부지인데요. 자, 이러한 부지도 우리가 용도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혜까지도 다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 주변에 수요를 부르는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호재도 호재지만요. 이곳 지역에 무엇보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희소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맞춘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가격,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요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도 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늦어도 4년에서 5년 정도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개발 호재, 우리가 교통의 호재랄지, 그리고 업무, 그리고 사옥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 앞서 그러한 요인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차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그로 인한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북법 확장이 굉장히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의 희소 가치를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임차 수요가 많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문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수요의 혜택도 누려보는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명 마용성 중에 마포구 그리고 성산동에서 저희 매물 살펴봤습니다. 가저역 2분 거리라고 하니까 임정활동 가보시기 바라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 강동구 둔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둔촌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올 초에 막 준공이 된 강남 4구의 매물입니다. 강동구 둔촌동 매물의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주거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업무단지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변해가는 곳이 바로 강동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본 매물은 오늘 1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투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룸까지 다양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두 동의 28세대로 이루어진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내면이 전부 다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6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투룸 구조인데요. 3베이 구조로서 상당히 노열층이면서, 그리고 채광, 통풍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션도 에어컨이랄지, 그리고 가스레인지랄지, 냉장고, 그리고 3단 중문,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도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등 잘 갖추어진 그러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건물의 내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로얄층 4층에서 신축 투룸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유 자금의 부담이 안 되면 좋을 텐데 가격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월세보다는 우리가 전세를 끼고 캡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상당히 저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4,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면은 우리가 강남 4구 중 하나인 강동구의 투룸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입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물건 주변의 환경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환경 대단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과 그리고 9호선. 지하철 5호선은 5분 거리로 둔촌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9호선은 작년 말에 개통이 됐죠. 바로 보은병원역을 우리가 7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지하철 8호선이랄지, 그리고 지하철 3호선도 우리가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지역은 직주 근접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2015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관공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이랄지 그리고 경찰서, 강동구 의회, 그리고 수도사업소, 강동세무서도 이러한 다양한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공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대형 병원들이 많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이랄지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보훈병원 등 이러한 전문직 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실이랄지 그리고 문정법조타운 강남 업무단지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고요. 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호역에는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노대오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 인근에는 한산초등학교랄지 중학교, 둔촌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다양한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공간으로는 올림픽공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그리고 아차산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길돈자연 생태공원들도 이용하기에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교통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 대학병원, 학군까지 참 잘 갖춰진 입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 그 부분은 추천 포인트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강동구 지역이 다양하게 대중교통망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8호선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5호선, 9호선, 그리고 3호선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망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업무단지, 특히 동남권 최대의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가까이에는 외곽순환도로 상일 IC가 있습니다. 이곳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 맞은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작년 말에 이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다 밟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산업단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는 계획 수립을 세워서 승인 신청이랄지 그리고 협의 그리고 승인 완료를 통해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협회랄지 단체 그리고 R&D 센터, 플랜트 지원 센터랄지 그리고 해외 기술 지원 센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기업들,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곳의 상주 인구가 약 16,000여 명 정도,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에 이르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인데요. 늦어도 2020년부터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을 해서 2022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외곽순환도로 상일 IC에서 구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강일 IC가 나옵니다. 자, 이곳에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인데요. 자, 부지가 7만 1000여 평에 이르는 상당히 드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곳에는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랄지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R&D 센터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올 말까지 기업들에게 토지가 공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2년 정도면은 자, 이것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완공됐을 때 상당히 큰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는데 약 3만 8천여 명의 직장인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유발 효과도 9조 5천억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동남권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는 천호역이 있는데, 자, 이곳에는 천호 재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4개 구역들이 있는데 이미 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이주를 해서 철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 말 정도면은
관리 처분을 받아서 2주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늦어도 2024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공사 선정까지 와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이 약 3천여 세대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종시까지 약 130km에 이르는 긴 구간인데요. 자, 이것도 2024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만한 수혜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둔촌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고경재 대표님 매물 정리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0231-531-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